안녕하십니까. 한말 호남의병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등산 의병장 조경환 의병장과 오성술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등산에서 순국한 조경환 의병장부터 알아볼게요. 조경환 의병장은 의병을 일으키면서 하늘이 거듭 푸르고 달빛 밝으니 못된 귀신 되어서라도 외적을 섬멸하리. 섬나라 오랑캐를 멸하지 않으면 죽어 홍백일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경환 의병장은 광주 출신으로 호는 대천입니다. 청년기에 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전국을 살필 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산천지세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을사늑약 체결 소식에 충격을 받아 귀향했죠. 시국을 관망하던 한편 서당의 훈장으로 활동하셨고요. 대천이라는 호는 스스로 지은 것으로 정기용 의병장이 전국의 바다와 산을 누비고 다닌다고 해서 해산이라고 짓고, 심수택 의병장이 전남 제1의 의병장이란 의미에서 남일로 짓는 것과 같이 일본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 고강순 의병장이 지리산 영곡사에서 순국하자 그를 추모하는 글을 지었는데요. 백발이 되어서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의로운 깃발 세웠건만 호렴 불어오는 북풍에 무궁화 꽃 떨어지네. 광산 모임 약속이 있으나 어디로 다 갔는지 등불 앞에 잠들지 못한 나 홀로 슬퍼한다네. 당나라 장수 허원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 의로운 북소리 영곡사 골짜기 드높였건만 국군이 비색하여 능히 승전하지 못했으니 서쪽 바람에 만장을 쓸 째에 눈물만 가득하네. 조경환 의병장은 이 글을 통해 고강순 의병장의 순국을 추모하였습니다. 조경환 의병장은 의병투쟁에 나설 결심을 하고 1907년 12월 10일 호남 창의회맹소 선봉장이었던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류합니다. 그는 선봉장을 맡아 한평읍, 담양 남면 무동촌, 장성 낭월산, 광주 어등산 등 수많은 전투에서 김태원과 함께 승전보를 울리게 되죠. 1908년 4월 25일 어등산에서 김태원 의병장이 순국하자 흩어진 의진을 재정비한 조경환은 이소경 부대에서 활동하였던 전해산과 함께 용진산에서 새롭게 부대를 정비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조경환과 전해산은 유격 전술에 유리하게끔 의병을 분리합니다. 이로써 1908년 8월 조경환 의병장이 이끄는 독자 의병부대 호남 창의소가 등장합니다. 대장 조경환, 선봉장 김홍국, 도포장 김원범, 모사 권택 등입니다. 조경환 의병장의 의병부대는 200명 정도로 광주, 한평, 영광, 장성, 담양을 무대로 활동하였습니다. 일본 군경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 30명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일본제 30년식 보병총과 기병총 4정, 화승총 약 60정, 쌍안경 등을 보유하고 일본 군경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해산 의병부대와는 연합작전을 벌였는데요. 전해산 의병장을 대장으로 한 호남 동의단의 제4진을 맡았습니다. 1909년 1월 설을 세기 위해 대부분의 의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조경환 의병장은 의병 50명을 이끌고 어등산에 주둔합니다. 이를 눈치챈 야마다 소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하게 되죠. 조경환 부대는 전사 20명, 체포 10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조경환 의병장도 순국하시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조경환 의병장의 순국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조경환은 자신의 사후 부하들의 명단이 외놈의 수중에 들어가 희생을 당할까 염려하여 가슴에 흐르는 피를 움켜잡고서도 명단을 불사르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1963년 건국군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서 문흥동에 이르는 거리명이 조경환 의병장의 호를 따서 대천로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파 오성술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흥망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소자 비록 백면 서생이오나 혈기 방장하온데
썩은 선비들처럼 글만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면한 선생의 뒤를 따라 국적을 몰아내고자 하오니 거의에 필요한 자금을 승낙해 주십시오. 이 글은 1906년 6월 죽파 오성술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키고자 아버지께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오영선은 아들의 뜻을 높이사 오신마지기의 전답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익현이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오성술도 의병을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성술 의병장은 면함 최익현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최익현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고 1906년 1월 충남 노성에서 강회를 열어 유림들에게 국권회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오성술에게 최익현은 나는 이미 늙은 몸, 그대와 같은 열혈 청년들이 나서겠다니 마음 든든하네. 천하대세와 나라의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일사보국할 기회가 온 것 아니겠는가. 한시도 지체하지 말기 바라네 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성술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자금을 바탕으로 1907년 자신이 공부하던 용진산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오성술에게 적극적으로 의병을 권유한 사람은 김태원입니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의 형제가 되어 핵심 참모로 활동합니다. 호남 창의 해맹소에 가담하여 고창 문수사 전투, 고창 읍성 전투, 영광 법성포 전에도 참여해서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오성술도 독립의병부대를 이끌면서 견제 침탈에 앞장선 일본인 농장을 공격하는데요. 현재 광산구 운남동 일대에 있는 일본인 지주 농장을 습격해서 농장 지배인의 처와 아들 그리고 딸을 처단하였습니다. 또 남구 대촌동 일대에 있던 일본인 지주를 응징하였습니다. 김태훈 의병장 사후 전해산 조경환과 의기투합해서 용진산에서 의병을 재편합니다. 그 후 전해산 신남일 안규홍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전해산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광산군 본량의 성문산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고 한평 대명 전투에서는 일본군 7명을 사살합니다. 1909년 한평 고마곤 헌병 분견대를 공격해서 2명의 헌병 보조원을 사살했고요. 1909년 3월에는 신남일 의병부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나주 남평 거성동에서 다수의 일본군을 사살하였죠. 오성술 부대는 1909년 8월 소위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폭도 토벌대에 기습을 당합니다. 의병 30명은 최후의 하나까지 싸우다 죽자며 결사항전을 다짐하지만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죠. 오성술 의병장은 체포되어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 공소원에 공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오성술 의병장은 1910년 9월 15일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되죠.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오성술 의병장이 체포되어 대구로 이송될 때 아들은 태어난 지 석 달 된 갓난아이였습니다. 영산간 포구를 떠날 때 부인은 포대기에 쌓인 아들을 안고 달려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산간 포구에서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정부는 1977년 건구군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오성술 의병장이 의병활동 중에 읊은 시가 신금을 울립니다. 내 평생 시름 없는 사람이라 자위했건만 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져 그 걱정뿐이네. 술 속에 취기는 밤낮이 없건만 글 속에 대의는 춘추를 지녔구나. 집안이 기울어도 천금 부자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붓을 내던지니 오직 백성 시중들 생각만 하네. 세상살이의 마음속 일을 알기 어렵지만 분노 그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모든 의병이 그랬듯이 오성술 의병의 기계도 대단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등산 의병장 조경환과 용진산 의병장 오성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싸웠던 한말 의병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